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1번, 2번, 3번 같이 이제 이렇게 한번 따로따로 한번 해 보시자고요. 이제 문제를 보세요. 그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 문제를 우리말로 제시하고,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야. 하나 물어보자. 이거 있잖니, 단락을 구분을 한다면 몇 단락이 좋겠니? 지금 이제 선생님은 있지, 외대의 모의논술 문제를 보면서 느낀 점이 2013 모의논술 문제나 2012 모의논술 문제나 기출문제나 아주 비슷해요. 근데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예시답안을 이제 외대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예시답안이 발표되진 않고 해설만 발표가 됐는데, 예시답안이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외대는 비교적 친절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시답안을 비교적 자세하게 이렇게 일러주는 그런 대학이죠. 예,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문제 형태는 똑같은데, 어떤 해는 3단락으로 썼고, 교수가, 어떤 해는 2단락으로 썼어요. 예? 예,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그 논술을 잘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문제를 보고 어떤 순서로 쓰느냐, 그 다음에 몇 단락으로 구분해서 분량은 어느 정도로 조절할 것인가를 잘하는 능력, 잘하는 학생이 논술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파악해가지고 막 쓰는 거 아니죠. 오늘 선생님이 두고두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외대 문제 3번이 합격을 가늠하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 3번을 잘하기 위해서 1번, 2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논술 문제의 특징을 보면 제시문이 독해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일단 제시문 독해가 안 되면 일단 안 돼. 독해가 안 되면. 그럼 제시문이 독해가 됐다. 제시문 독해가 됐으면 그다음에 그거를 교수가 시키는 대로 그걸 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제시문이 독해가 됐다고 해가지고 제시문 그대로 갖다 베끼면 이건 진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에서 파악한 것을 교수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잘 이렇게 변형해서 자기 이야기를 좀 가미해서 이게 서술할 것인가, 이것이 논술을 잘하는 척경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지? 예.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보세요. A와 B의 공통 논제를 우리말로 제시하고 그랬으니까 A와 B의 공통 논제를 우리말로 제시하고는 공통점을 쓰라는 거야, 그지? 그지? 공통점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을 쓰라는 것이고,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이랬으니까 차이를 쓰다는 말은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뭐니? A와 B의 차이를 쓰라는 거지, 그지? 예,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공통점이고, 요거는 공통점이고, 그렇지? 공통점이고, 요거는 뭐니? 요거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있잖니, 그러니까 외대의 그동안 문제를 보면 A와 B가 서로 상반되게 나오지 않은 적이 거의 없죠. 예, 아니 거의가 없는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A와 B는 항상 상반되게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번 문제에서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 속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것이 외대 문제 패턴이야.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초도에 뭐라 그랬니? 이거 3단락으로 쓸 수도 있고 2단락으로 쓸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지? 예, 3단락 구성을 보자. 자, 요거는 우리 문제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합니다. 예, 메모를 합니다. 3단락으로 구성한다면 이런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야. 1단락은 있잖니? 1단락은 뭐니? 1단락은 뭐 쓸까? 공통 논제를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있잖니? 이거 우리말로 제시하라고 그래서, 우리말로 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영어로 쓰면 안 돼. 그지? 예, 영어로 쓰면 안 되고 우리말로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이 오니? 2단락은 뭐가 되겠니? 2단락은 오케이, A가 되겠습니다. A의 요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3단락은 뭐니? 3단락은 B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있잖니? 이 자수를 가만히 보자고. 이 자수를 가만히 보면, 어떠니? 400자니까 지금 A에 할당된 자수가 한 180자 정도 될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A를 쓰기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문장이 몇 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좀 과학적으로 논술 답안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개다라고 몇 개네, 지금? 몇 개 정도 될까? 180자니까? 한 40자로 쓰게 되면은, 한 너덟 문장이 되겠지, 그지? 예.
약간 길게 쓰면은 뭐 세 문장도 될 수 있겠습니다. 50자로 쓴다 그러면, 그지? 예, 그러니까, 한 네 문장 내지 다섯 문장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있잖니, 제시문 A를 보고 이 문장의 개수까지 생각하면서, 요걸 내가 밝혀야 되겠다라고 해석하면서 체킹하면은, 답을 쓸 수 있는 자료를 모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자수부터 말한다면 요건 40자야, 40자. 40자 정도. 요거는 180자 정도. 그지? 요것도 180자. 요렇게 생각하면, 요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40자라는 얘기는 한 문장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지? 물론 이게 30자도 될 수 있겠고, 뭐 50자도 될 수 있겠지. 이 정도의 분량을 생각하라는 것이지. 공통 문제를 쓰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있잖니, 우리 외대 문제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외대 문제 말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야. 공통점을 밝히고, 뭐 차이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잖니. 그지? 그러면, 이렇게 써. 이거는 이제 암기해. 쓰는 방식 암기야. 이렇게 쓰면 돼. 요것도 메모해 보세요. 제시문 A와 제시문 B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다. 끝이야. 자, 요건 답이니까. 요건 답이니까, 뭐 되겠니? 네가 이제 읽고 찾아야 되겠지, 그지? 예. 근데 잘 봐봐. 글을 쓸 때 있잖니.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 논제는 이렇게 해버리면 쓰기가 좀 어려워져. 공통 논제는 무엇이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A와 B의 공통 논제는 무엇이다 하면 말을 쓰기 좀 어렵다고. 이걸 부사로 처리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시문 A와 제시문 B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다. 무엇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쓸 때 좀 이렇게 부담이 없죠. 예, 부드럽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다른 말로 모두 그래도 되겠습니다. 모두 그래도 되겠습니다. 예, 이래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뭐 우리나라의 이 논술 이 보는 대학교는 다 촬영하니까 좀 알잖아, 그지?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에도 공통점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대에도 공통점을 쓰시오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예요. 공통점을 쓰라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외대처럼 공통 논제를 우리말로 서술하라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혹은 모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죠? 예. 그러면 A와 B는 공통적으로 읽어보니까 복지에 관한 거거든, 그지? 복지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부드럽게 연결된다라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 요거라고. 요거는 어떻게 돼? 그럼 만약에 3단락 구성하면 이제 A의 요지가 나와야 될 텐데, 2단락에서는, 그지?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제시문 A는 요거야 또.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예. 요건데, 요거는 또 네가 찾아야 되는 거야. 네가 생각할 때 이 제시문 A의 제목이 이거다. 핵심이 이거다. 이걸 밝히라는 거야. 이걸 먼저 제시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참 편하죠? A에 따르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근데 A에 따르면 그래가지고 문장이 몇 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게 몇 문장? 너더 문장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너더 문장이 나온다. 그럼 너더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의 개수만큼 네가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지?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보니 A에 따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써주는 거죠. 예, 만약에 이제 A에 따르면 해서 요거 네가 제시한 거 있지, 그지? 요거 제시한 거를 네가 설명한다는 기본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설명할 때 하나로 설명이 안 돼. 그 문장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테마를 써야 돼. 그러면 이제 또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문장을 더 서술하면 되겠죠. 그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제시문 보고 딱 체킹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제시문 보고 핵심이 뭐다라는 걸 딱딱 체킹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예.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있어. A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말하고 있다라고 끝나면 안 돼. A에 따르면, 여기서 제시문 A는, 주어가 제시문 A는 그럴 때는 말하고 있다야. 그지? 근데 A에 따르면 그러면 무슨 이다야. 무슨 이다. 그러니까 안에 제시문 내용들이, 그러니까 A의 내용을 그대로 써주고, 이를테면 무슨 국가가, A에 따르면 국가가, 복지 정책을 주도해야 된다. 로 끝나는 거야. 근데 A에 따르면 그러지 않고, A는 이렇게 한다면, 국가가 복지를 주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 차이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한번 A에 따르면 한번 처리하면 말하고 있다라 생략하면 된다라는 거. 예, 그것도 유의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C가 편하게 되겠지, 그지? B는 같은 요령이야. B는 같은 요령이라고. 예.
자, 요렇게 쓰면 제시문에서 핵심만 찾기만 하면 답이 되겠지, 그지? 예. 근데 이제 어떠니 그 외대의 영어 제시문 수준이 해석이 안 될 정도는 아닐 거라는 거야, 그지? 예, 그러니까 해석을 그러니까 그 외대의 문제의 특징은 영어 제시문이 1번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1번은 물론이고 2번, 3번에 다 관통한다는 거야. 2번도 관통하고 특히 3번도 관통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영어 제시문 번역이 안 되면 2번도 잘 쓸 수 없고 3번도 잘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외대 문제는 1번에서 맞고 들어가야 돼. 1번에서 핵심을 찾아야지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2번, 3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요 똑같은 방식으로 B도 이제 제시문 B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가 내려가면 되겠지, 그지? 요것이 이제 3단락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야, 이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자수를 고려해서 어떤 해, 어떤 연도의 예시 답안을 보면 외대의 문제를 보면 2단락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3단락이 아니라 2단락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오케이라는 얘기. 2단락 구성도 오케이라는 얘기. 그 2단락 구성 오케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생각해? 이 3단락은 테마로 나눈 거지. 공통점하고 A, B를 나눈 것이 3단락이 되겠고 2단락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를 고려한 거냐면 자수를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자라고 그러면 원래 한 단락이 있잖아요. 논술에서 한 단락의 분량이 400자 정도 돼. 한 단락의 분량이 400자 정도 된다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400자라는 자수를 고려했을 때 3단락은 몸무게가 좀 많다라는, 단락 구분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요즘에 내가 추세를 얘기해 줄게. 상명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그러니까 연고대는 좀 달라요. 연고대는 거의 단락 구분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근데 있는데, 근데 다른 대학들, 보면은 동국대라든지 이렇게 보면, 단락 구분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단락을 만약에 400자, 500자 정도의 자수가 나왔을 때 단락을 구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뭐 했다고 해서 뭐 가산점이 붙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경희대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요. 경희대 인문계열 문제하고 사회계열 문제를 보면 문제 형태가 똑같습니다. 네 가지 형태. 우리 수업 시간에 경희대 문제 지난번에 검토했지, 그지? 그러니까 제시문 4개를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라는 문제가 똑같은데 인문계열의 문제를 보면 예시 답안을 보면 3단락으로 돼 있고 사회계열은 단락 구분 안 했어요. 문제 형태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틀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 3단락 구성을 하더라도 오케이고 2단락 구성을 하더라도 오케이야. 그러면 단락 구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A와 B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눠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락 구분 안 하는 것보다는 2단락이냐 3단락이냐 둘 중에 하나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2단락으로 구성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이제 자수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너무 짧다는 거죠, 이게. 그죠? 너무 짧으니까 이걸 합쳐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합쳐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2단락 구성을 하는 경우라면은, 1단락은 공통 논제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럼 2단락은 B가 되겠죠? 요렇게 쓰는 것도 되겠다. 이렇게 쓰는 방법은 뭐냐면 공통 문제가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죠?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게 단락으로서의 어떤 이 가치는 좀 떨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단락 구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자수를 고려하지 않고 테마로 쓴다면 3단락 구성이 맞고요. 자수를 고려한다면 이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써도 좋은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짧은 자수로 하더라도 이렇게 나눠 쓰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시 한번 A와 B의 핵심,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찾아보세요. A의 핵심적인 주장이 무엇과 무엇이다. 그 다음에 B의 핵심적인 주장이 무엇과 무엇이다. 보면 한 2가지 정도를 찾아가지고요, 구성하시면 그걸로 이제 문장으로 이제 노동 문장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A와 B를 읽고 선생님 다시 만나도록 하자. 오케이?